여러분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끝내 말로 나오지 않아 대화가 끊겨버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서 혼자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저 역시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상담소의 이영철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72세이고 지난 40년 동안 뇌 건강과 기억력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뇌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이 연구에 몰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가 아직 한창 연구에 매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누구지? 저는 순간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무언가 잊어버렸다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뇌와 관련된 증상들을 치료해왔지만 내 어머니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충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이성보다는 아들이라는 감정이 먼저 무너져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기억을 점점 잃어가셨고 결국 제 이름뿐만 아니라 가장 좋아하시던 꽃,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두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절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왜 떨어지는지, 기억력 회복이 정말 가능한지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면 뇌세포가 죽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뇌로 올라가는 혈류, 즉 피의 흐름이 막혀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우리 뇌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가 뇌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뇌세포가 건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피가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변화가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 기억력 회복의 길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 소중했던 추억,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을 하루에 단 몇 분만 실천하신다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더 이상 기억력이 떨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에 5분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다시 기억력을 되찾았고 맑아진 머리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억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기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귀 뒤쪽 풍지열 자극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손을 귀 뒤쪽으로 천천히 가져가 보세요. 귓불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마디쯤 아래로 내려가면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이 손끝에 닿을 겁니다. 이곳이 바로 풍지열입니다. 풍지열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동양의학에서 이미 수천 년 동안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두통,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지열이 매우 쉽게 막히고 굳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과 근막들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이 풍지열 주변을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거나 TV를 보면서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 뒤쪽 근육이 점점 단단하게 굳으면서 이 혈자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의 최정숙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너무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얼마 전부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손자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손자 이름을 잊어버리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하시면서 진료실에서 눈물을 보이셨죠. 저는 최정숙 어르신에게 풍지열 자극법을 알려드리고 하루에 5분씩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신 최정숙 어르신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손자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화번호까지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는 제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아주 생생한 기억력 회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양손의 검지나 중지를 이용해서 풍지열 부위를 부드럽게 누른 상태로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압력을 너무 세게 줄 필요는 없지만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도록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 반복하면 목덜미 부위가 따뜻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반복하면 며칠 안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억력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가 감소하거나 자주 나타나던 두통까지도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자극법 하나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68세의 이준호 씨 역시 오랫동안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중간에 말을 멈추고 어색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풍지열 마사지를 매일 실천한 지 보름 후부터는 말이 막힘없이 술술 나온다고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층 더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억을 다시 찾는 것만큼 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귀뒤 풍지열 자극법 하루 5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기억력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푹 잤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 특히나 어깨가 뻣뻣하고 등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머릿속이 흐릿한 상태가 오래가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위의 근육 긴장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의 뇌는 말 그대로 피가 가야 일하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멀쩡하고 뇌를 자극하는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영양제를 먹는다 해도 피가 닿지 않으면 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과 어깨를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등과 어깨가 굳어 있거나 근육이 뭉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혈류가 위로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히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75세의 남성 환자 최동수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수십 년을 버스 기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자세가 수십 년간 몸에 밴 탓에 항상 등을 둥글게 말고 어깨를 움츠린 채 생활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끊기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스스로도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뇌 검사를 해봤지만 이상이 없었고 결국 저는 어르신의 몸을 보고 등과 어깨의 순환 차단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등 풀어주기 자극법을 실천하셨고 2주 만에 눈빛이 또렷해지면서 단어 막힘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도구도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면 긴 손잡이의 효자손이나 마사지 브러쉬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등을 자극해 주세요. 너무 두꺼운 옷은 자극을 막기 때문에 가볍게 티셔츠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잡이가 긴 도구를 이용해 등 아래에서 위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강하게 때리거나 세게 누르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날개뼈 사이, 어깨뼈 아래부터 윗부분까지 좌우 30초씩 왕복해서 자극합니다. 총 23분 정도만 반복해 주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으로 등 깊숙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안쪽을 지나는 혈관들이 원활하게 피를 흐르게 해줍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을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등이 따뜻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동작 후 숨이 더 깊게 쉬어지고 눈이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 동작은 특히 저녁 시간, 하루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파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등 좀 긁었다고 기억력이 좋아지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등을 긁은 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를 열어드린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깨가 무겁고 등이 뻐근한 상태로 보내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억을 잠식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3분만 시간을 내어 이 자극법을 실천해 보세요. 기억력이 돌아오고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 근육 스트레칭을 통한 뇌혈류 통로 열기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스트레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로 가는 피의 길목을 확장시키는 매우 핵심적인 자극법입니다. 혹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 뻐근하다, 땡긴다,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을 때 목덜미가 무겁고 뻣뻣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은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근육통 혹은 나이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 통로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산소와 포도당이 담긴 피는 심장에서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목 앞과 뒤, 특히 목 뒤 근육 사이에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또 평소의 나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 점점 단단하게 굳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의 여성 환자 이은자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요가를 10년 넘게 하셨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자꾸만 막히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갱년기 때문이라고 넘기셨지만 점점 심해지니 불안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진단한 건 심각하게 굳어있는 목 뒤 근육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었고 높은 베개를 쓰고 자는 습관도 있었죠. 이 두 가지는 뇌혈류를 막는 주된 원인입니다. 목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혈관을 누르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곧 기억력 저하와 말 막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목 스트레칭 자극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두고 어깨에는 힘을 뺍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 천천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목 옆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에서 10초 유지해 주세요. 숨은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 뒤 이번엔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입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유지하면서 숨을 깊게 쉬어주세요. 이번에는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어깨를 쫙 펴면서 손바닥은 허벅지를 누르듯이 살짝 눌러줍니다. 이 자세는 목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혈류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상태로도 10초 유지 후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들을 하루에 23회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듯 느껴져도 며칠 지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자극법은 단순히 몸을 푸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뇌를 깨우는 시작점입니다. 목은 혈관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기억으로 가는 길의 관문입니다. 72세의 남성 환자 박정환 어르신은 이 자극법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씩 꾸준히 하신 분입니다. 처음엔 거동이 불편해 고개 돌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눈빛이 바뀌고 대화 속에서 단어 막힘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딸이 매일 같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가족 모두가 즐겁게 아침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기억이 돌아왔어요. 어르신이 하신 그 한마디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루 5분 목을 푼다는 건 단지 근육을 푸는 일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의 길을 여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밤 TV 보다가도 괜찮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 고개 한번 돌리고 숨 한번 깊이 쉬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을 통한 뇌 산소 공급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평소 너무나도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던 호흡을 통해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기초 자극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중년 이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기억력 회복 루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느냐입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생활을 반복하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짧고 얕은 흉식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식 호흡은 폐의 윗부분만 사용하여 산소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뇌로 올라가는 산소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뇌가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복식 호흡은 그 반대입니다. 횡격막을 활용해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 방식으로 폐 전체에 산소를 가득 채워주고 혈류를 통해 뇌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단순히 숨만 잘 쉬어도 뇌는 더 맑아지고 집중력은 올라가며 말이 더 또렷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1세의 김현숙 어르신은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최근 들어 말이 자꾸 막히고 기억이 잘 안 나서 병원에 오셨는데 뇌 영상이나 혈액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에게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복식 호흡부터 배워보시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아침 저녁으로 딱 3분씩 연습하신 결과 2주 뒤엔 대화 도중 말이 끊기는 현상이 현저히 줄고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잠이 훨씬 깊고 편안해졌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식 호흡 하나로 기억력, 집중력, 수면의 질이 함께 개선되는 사례였죠. 이제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복식 호흡 실천 방법.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턱에 힘을 빼줍니다.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야 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이쉴 때는 4초, 5초 정도 천천히, 들숨을 최대한 유지하며 2초간 멈춥니다. 이 짧은 정지 시간이 뇌로 올라가는 산소의 양을 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입술은 살짝 오므리고 마치 바람을 길게 불듯이 6초, 7초에 걸쳐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이때 배가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을 관찰하세요. 이 과정을 하루 5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엔 하루 3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횟수를 늘려도 좋습니다. 이 복식 호흡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뇌의 활성도를 높이는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특히 호흡이 깊어지면 뇌의 편도체와 해마 같은 기억과 감정에 관여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의 유지뿐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복식 호흡을 권장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3분만 시간을 내도 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으며 꾸준히만 하면 뇌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사실 복식 호흡은 단순한 뇌 건강을 넘어서 몸 전체의 순환, 면역력, 정서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기억을 살리는 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숨 하나도 달리 쉬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단 1회의 호흡만으로도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은 기억을 깨우는 손끝 자극법 손가락 두드리기와 지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거나 손 사용이 줄어든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효과적인 뇌 자극법입니다.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다시 깨우는 직접적인 신경 자극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는 멀쩡한데 말이 안 따라와요. 생각은 나는데 입이 안 열려요.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라기보다 정보를 저장한 뇌와 말하는 신경 사이의 연결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손끝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결 회로를 다시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손끝이 중요한가? 우리 뇌의 신경 분포도를 보면 손가락에 연결된 뇌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손을 자극하면 대뇌 피질 중에서도 운동 중추, 감각 중추, 언어 중추 등 다양한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양손을 번갈아 자극하면 좌우뇌가 동시에 반응하며 뇌 전체를 깨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74세의 유필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고 바느질을 즐기셨던 분이었는데
관절염이 오면서 손 사용이 줄어들자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이름 하나만 들어도 집 주소까지 줄줄 외우셨던 분이었는데 최근엔 며느리 이름조차 헷갈린다며 우울감을 호소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손끝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유필자 어르신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다시 손으로 뭐라도 하니까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게 바로 손끝 자극의 효과입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뇌 전체의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기적을 만드는 거죠. 실천 방법 기억을 깨우는 손끝 자극법. 손가락 두드리기 운동 양손 교차. 양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오른손 검지로 왼손 손가락 마디를 하나하나 두드려 주세요. 손끝, 손톱 부위까지 골고루 톡톡 두드리듯 30초. 손 바꿔서 반복. 이 자극은 뇌의 언어 중추와 감각 중추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압 손바닥과 손끝 혈자리 자극. 엄지손가락으로 반대 손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손바닥 중앙 노궁혈,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은 기억력과 집중력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손끝 지압도 중요합니다. 손톱 아래쪽을 눌러주면 혈류가 손끝까지 도달하고 다시 뇌로 향하는 자극이 형성됩니다. 호흡과 함께 손가락 돌리기. 들숨에 맞춰 손가락을 쫙 펴고 날숨에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리며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손의 미세신경을 자극하며 뇌의 미세운동 회로를 재구성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극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졸중 재활 환자나 언어장애, 회복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는 실질적인 뇌 재활 훈련입니다. 손을 자극한다는 건 곧 뇌를 자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이 방법의 장점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실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손이 심심한 순간 그냥 스쳐보내지 마세요. 손가락을 두드리고 돌리고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손을 쓰신 적이 거의 없다면 그건 뇌를 쉬게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손을 움직이세요. 손끝을 두드리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생각의 흐름을 다시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5가지 실천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루 5분, 단 몇 가지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우리의 기억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귀 뒤쪽 풍지열 자극법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날, 이 풍지열을 자극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확 열리면서 기억 회로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과 어깨를 푸는 자극법이었습니다. 등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곳이 아니라 뇌로 피를 밀어올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건강한 뇌세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등을 풀어주는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깊은 숨이 쉬어지며 기억의 흐름이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목 근육을 부드럽게 푸는 스트레칭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높은 베개에서의 수면, 구부정한 자세는 모두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주범입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목을 천천히 돌리고 스트레칭하면 혈류가 회복되고 말의 흐름, 집중력, 기억이 놀라울 만큼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복식 호흡 자극법이었죠. 우리는 너무 짧고 얕은 숨을 쉽니다. 그 얕은 숨은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뇌로 산소가 가득 채워지고 피가 돌고 몸은 안정되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손끝 자극법이었습니다. 손끝은 뇌의 연장입니다.
손을 자극하면 뇌가 깨어나고 단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뇌 자극 루틴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제약도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작은 결심과 하루 5분의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를 먹어도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혈류만 회복되면 뇌세포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풍지열 마사지, 단 한 번의 깊은 복식 호흡, 단 한 번의 손끝 자극이 여러분의 기억 회로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상담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건강도, 기억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괜찮은 정보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밤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귀 뒤를 살짝 눌러보는 것도 좋고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부드럽게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TV 보면서 손끝을 두드리거나 잠들기 전 한 번만 깊게 숨 쉬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저 조금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젠 깨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 바로 여러분 손끝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삶을, 건강을 되찾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상담소였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기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